자, 197페이지죠.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부동산 등기 일반, 등기 효력 일반이죠. 뭐 1.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넘겨보시면 뭐 어쩌고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형식주의잖아요.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물권이 변동되는 효력인 거죠. 등기람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98페이지 보시면 2번에서 가등기가 나와요. 가등기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 다시 한번, 등기라면 물권이 변동되잖아요. 근데 등기에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가등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을이 갑한테 야 인마 어떻게 믿어? 등기해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손잡고 등기소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리면 뭐가 넘어가 버려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게 뭐인 거예요? 가등기인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등기부가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죠?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 원인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등기가 됐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여전히 누구? 갑건 거죠. 그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좀 더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고 넘으려고 했더니. 그랬는데 세 번째, 갑이 이 집을 팔아먹었어요. 병 앞으로 뭘 팔아먹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됐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병이 적법하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다만 나중에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줘요. 그래서 새롭게 된 을의 소유권은 2번이고 병의 소유권은 뭐죠? 3번이니까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라면 등기관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해버리냐면 말소해버려요.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등기된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래서 을이 가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는 없어요. 병의 등기가 뭐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추정력도 없습니다. 추정력도 없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 추정력은 안 할 거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이때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2번이란 순위를 뭐 해준다고요? 보존해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 나중에 실무 가셔서 가끔 가등기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사지 마세요. 사지도 마시고 중개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개사고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해야 되겠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중복등기가 나오죠. 중복등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존 등기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해요. 맨 처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건물엔 등기부가 없겠죠.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근데 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한 개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를 한다는 말은 등기부를 뭐 하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는데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한 개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뭐예요?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없애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공시법 시간은 더 자세히 들어가. 우리 민법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등기관이 봤을 때 둘 중에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는 유효하니까 냅두고 둘 중에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무효니까 폐쇄해버려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등기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런 거 들어.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다고, 그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6.25 때문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때 전선화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등기소도 폭탄 맞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 등기부가 막 잊어버린 것도 있고 어디 처박혀서 못 찾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새롭게 등기부를 다시 만든 경우가 많아요. 새롭게 다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 등기부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중간 생략 등기는 전에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203페이지 올게요. 203페이지 오시면 등기 효력회가 1번 본등기 효력이죠. 가장 중요한 효력이 뭐라고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다. 2번 대항적 효력인데 이런 겁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주택이 아니라 토지는. 그러면 등기를 하면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가지니까 이게 뭐예요? 대항적 효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만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항적 효력이라 합니다.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이해되시나요? 자,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우열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되죠? 이게 뭐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4번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고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넘겨보시면 본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나와요. 이것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추정이란 말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을은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우리가 권리에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죠. 매매가 무효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받아요.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 못 갖잖아요. 따라서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를 이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살아있게 등기하고 있으면 등기라면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의 유효함도 뭐 받아요? 추정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뭐예요?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함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보시면 뭐 절차의 적법 추정 A, 그 다음에 B,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 B, 그 다음에 C,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추정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추정된다는 말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정치인들 꼭 잡혀갈 때 그러잖아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상 뭐 나를 구속하면 안 돼, 뭐 정치 탄압 이러잖아요,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그럼 무죄란 얘기예요, 범죄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또가 그죠? 사또가 가서 묶어놓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했더니 사또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우 쳐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했어야 됐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나는 그날 갑순이하고 물레방 한간에 있었습니다 하고 범죄자 스스로 입증했어요. 이게 뭐예요? 무죄 추정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검사가 그 사람의 유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살인마 이름 까먹었네. 이름 까먹어. 아무튼 7명 죽였는데 그 인간이 죽였다고 했는데 죽였다고 시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가봤더니 골프 연습장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골프 연습장 걷어내고 시신을 막 찾으면 못 찾았어요. 무죄 그거는. 왜요? 시신을 못 찾으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죽여서 묻었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사람이 살인했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무죄임을 범죄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받는다는 말은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을은 매매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을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어 이렇게 주장하면 을은 내가 너한테 샀잖아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제3자 병이 야 그게 네 집 맞냐라고 하면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3자가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럼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추정이 깨졌다 이러면 그 등기가 무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아직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야. 왜 그러는지에 대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추정이 깨졌다. 그럼 그 등기 무효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책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 추정이 깨지느냐? 첫째, 판정이 존재하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언제 팔았니 자식아? 라고 하는 때 을이 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가 무효란 사실을 입증했다면 이제 추정이 뭐가 됐어요? 깨졌으니까 을은 자기가 샀다는 사실을 이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추정 깨집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진짜 있어요. 그러면 추정이 뭐가 돼버렸어요? 깨졌으니까 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갑이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근데 등기된 날짜는 12월 15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죠. 이때도 뭐가 돼요? 추정이 깨져요. 따라서 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배우셨죠? 그죠? 맞아. 유효해. 다만 추정은 뭐가 된 거예요?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서 을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등기가 뭐란 뜻은 아니에요? 무효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보존 등기라는 말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 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추정이 깨져요. 대충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등기부를 만든 후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FM이야. 근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 되죠? 을한테 팔아먹으면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바로 뭘 해줘 버리냐면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의외로 실무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등기에서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전부가 아니죠. 머리 두자 앞대가리예요. 대가리 두자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생략등기라는 거는 맨 앞이 생략됐다는 거야. 이것도 유효해요. 이 등기도 유효해요. 왜요? 이렇게 맞으니까. 다만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요? 추정이 깨져요. 그래서 을이 일단 소유권을 뭐하긴 해요? 취득하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3.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게 뭐예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줄침기 이거 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명의자가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전 소유자가 보존 등기 명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달리 추정력이 깨진다.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을 때는 추정이 깨져요. 근데 이것도 줄침대로 표현하잖아. 표현 방식은 대단히 다양해. 우리는 뭐예요? 보존 등기 전이죠. 그 다음에 4. 추정력의 효과 해가지고 입증할 필요가 없고 등기부 내용을 믿은 것은 뭐죠? 선이고 무과실로 추정이 돼.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법 이런 게 없어요. 등기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알고 있는 등기 내용을 신뢰한 것, 믿은 것은 선이고 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 안 떼어봤으면 자랑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떼어봐야죠. 그러니까 등기부 내용은 악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알고 있는 등기부 내용을 믿은 거는, 신뢰한 거는 선이고 뭐인 거예요? 무과실인 거예요. 잘 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등기부 등본 떠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악인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믿은 거는 뭐예요? 무과실이라고. 선이고 뭐라고요? 무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뭐 한 거냐? 믿은 거는 뭐라고요? 선이고 무과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얘기잖아요.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믿는 것은 뭐라고요? 선이고 무과실로 추정되나,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는데,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입니다. 이거는. 앞에 과실 앞에다 중과실, 중자 하나 집어넣어서 중과실. 왜냐하면 등기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나요? 아니,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안경을.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저 꼬질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그러겠죠.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예요. 근데요,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한해서만요? 동산에 한해서만 그런 거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뭘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인데 이건 안 할 건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채권 청구권인 거죠. 그러면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06페이지.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행위 대신 뭘 지면 잘 들어올까요? 매매를 지으면 되겠죠. 계약이니까.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아직 안 받았으면 물권이 없죠.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죠. 이 실체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됐다고요? 등기가 무효란 얘기잖아요. 2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관계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란 얘기죠. 이건 뭐예요? 물권 청구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3. 취득시의 경우,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취득시했다는 이유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안 해서 아직 소유권이 없잖아요.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겠죠. 4.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채권이잖아요. 그게십니까? 아까 우리 물권 몇 개 없었어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하고 그다음 뭐예요? 간수버스 물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건 다 뭐예요? 채권.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을 청구하는 거죠.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 후 전소유자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경우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갚고 나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갑에게 소유권, 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권의 청구권이겠죠. 근데 갑이 을의 병에게 팔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다 갚았다는 이유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어요. 물권 청구권 아니겠죠.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소유자잖아. 전소유자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갚았다는 이유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고 다만 계약상 채권 청구권이 이런 얘기예요. 아마 결국 여기까지 뭐예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행사 나오고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5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인 거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계속해서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판례인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고 B가 C와 만나서 매매 계약 이전 등기를 하고 C와 D가 만나서 매매 계약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매매가 무효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등기도 무효죠. 근데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C는 B의 등기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B의 등기가 무효면 C의 등기도 무효고 D의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갑에게. A에게죠? A에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고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의할 필요 없이 바로 D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말소 청구는 뭐예요? 물권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D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A한테 오는 게 아니라 C한테 가버려요. 그래서 A가 또다시 C한테 말소를 청구했어요. C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또 B한테 가버려. 그럼 또 A는 누구한테요? B한테 또 뭐 말소를 청구해야죠. 이게요, 재판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한 번 하면 우리 3세판이잖아. 이게 몇 번 해야 돼, 재판을? 9번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반복적인 절차를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냥 A가 D한테 바로 그냥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굳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필요 없이 갑이 을에게 바로 뭐죠?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때 하는 이전 등기 청구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물론 이전이든 말소든 어차피 누가요?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둘 다 뭐인 거예요? 물권은 청구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제가 말소는 물권 이전에서 이러지 마시라고. 명칭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다면 뭐인 거죠? 물권, 청구권. 없다면 뭐죠? 채권,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에 소멸해가지고 채권 청구권이면 채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리겠죠. 그렇지만 물권 청구권이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법조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7페이지에 186점 맨 밑에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하라고요? 등기해라. 형식주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그죠?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줄이면 자 넘겨볼게요. 209페이지 보시면 187조가 나와요. 그죠? 209페이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죠. 그럼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이라 나와있지만 변동된다.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여기 엄청 냅니다. 그 보시면 뭐 22, 24, 25, 26, 27 나오죠? 실제로 그 좌측에 보신 186조도 25, 26, 27,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돼.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법무사 시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뭐 등기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아요. 민법에서는 공시법과 달리. 다만 출제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별할 줄 알아야 중개할 때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안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개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무조건 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엽기적으로 또 잘 틀리세요. 쉬운데. 보자고.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또 외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근데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된다면 등기된다는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 물어보면 지문 중에 대부분은 계약을 찾으면 돼. 뭘 찾으면 돼? 계약.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잘 안 들어오세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는데 의사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효과는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스스로 원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스스로 원해서 물권을 변동시킬 때 뭐 합니까? 등기합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209페이지 나와 있는 181조를 다시 보자고요. 상속 원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면 호로 자식이잖아요. 이건 뭐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영징수 수용당한 거잖아요. 뺏긴 거잖아요. 이거 원한 거 아니야. 등기하지 않아도 돼. 판결?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판결은 뭐예요? 판사가 빵빵빵 때리면 실효도 해야 되잖아. 이거 원한 거 아니야. 경매? 내가요 돈을 못 갚았더니 그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원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원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판결의 종류해가지고 종국 판결, 이행 판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판결이 들어간 거는 뭐냐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원하지 않아도 따라야 되는 거니까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등기할 필요 없다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판결이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A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놈이 맨날 술만 처먹어 전화질. 막 그게 네 집이냐 자식아라고 막 지랄거려요. 갑의 입장에 이놈이 차라리 소송이라도 제기해주면 깔끔하게 승소할 자신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럼 갑은 법원에다가 판사님 이게 내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 네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게 확인 판결이거든요. 그럼 판결 나기 전에도 갑고 판결 후에도 갑고니까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뭐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그 자식 놈이 등기를 안 해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다 주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는 거죠. 판사님, 이 그 자식 놈하고 내가 매매 계약도 하고 대금도 다 줬는데 이놈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니까 을의 주장이 맞아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해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을 내리겠죠. 이게 뭐예요? 이행 판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도 배웠을 것 같은데 공시법 시간에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이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판사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라 꽝꽝 판결 내리면 갑이 막 참회 눈물을 흘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판사 이런 놈 하나도 없어. 갑은 어떻게 해요? 아이 그 같은 놈들 오히려 협조를 전혀 안 한단 말이야. 이놈이. 협조를 하면 재판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작성하겠죠?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적겠죠? 원인을 매매라고 적겠습니까? 판결이라고 적겠습니까? 아니에요. 매매라고 적어요. 공시법 시험에 나와요. 매매. 다시 말하면 이 판결은 네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줬다라는 걸 확인해 줬을 뿐인 거예요. 을이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고 돈 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원인을 판결로 적는 게 아니라 매매라고 적어요.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따라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매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판결이긴 하지만 실제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매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형성 판결. 원래 형성 판결이 뭐냐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에요.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데
가장 중요한 형성권은 공임을 분할 취득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한 것만 생각해 보면 이거야. 한번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줬냐면 등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사기를 이유로 뭐 하면 돼요? 취소를 하면 되거든요. 취소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해봐야 을이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 낄 놈이면 처음부터 뭘 치지도 않아서 사기도 안 쳤겠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갑은 법원에다가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요 매매 계약을 취소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취소권이 뭐였어요? 형성권이었잖아. 그죠? 근데 갑의 주장이 맞으면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취소권이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죠? 형성 판결이에요. 근데 문제 생각해 보세요. 법원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니까 판결 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죠. 뭘 안 해도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뭘 안 해도요? 이전 등기를 안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법원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 내리는 순간 매매도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돌아오잖아요. 물권이 변동돼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무슨 판결만요? 형성 판결만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실제는 결국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외울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법률에 의한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예외 하나밖에 없어요. 취득시효입니다. 적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좀 이게 막 교재가 나열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나열돼 있으면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해요? 막 외우려고 막 머리끌 따고 막 이러거든. 이러실 필요 없어. 없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원인으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판결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 내용 중에 모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계약인지 이게 단독행위인지 아직 구별할 능력이 안 돼서 모르는 것뿐이지 굳이 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